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두서가 없고 횡설수설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1년을 연애했고 결혼한 지는 2년 반 정도 된 부부입니다. 시댁이 기초수급자의 임대주택에 살아도 남편이 성실하고 나만 바라볼 것 같아 조건은 단 1도 안 따지고 편견 없이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에서 1,000만 원을 해주셨고 남편은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3천 언저리였네요. 저희 친정에서는 1억 3천을 해주시고 제가 8천을 해갔고요. 돈이야 벌면 된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열심히 벌어 모아본 적이 있었기에 남들보다 뒤처지는 면은 있겠지만 한 단계씩 성장해보자는 마인드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멍청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놈이랑 2년 반을 살고 진절머리가 나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와버렸네요. 우선 저는 본업이 있고 따로 부업하는 게 있는데 이게 꽤 쏠쏠합니다. 생활비는 남편과 상의 후 부부 적금 200과 대출금 80, 공과금 50까지는 제가 번 돈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돈은 제 개인 용돈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남편 수입으로는 식비와 생필품에 본인 차 할부금, 보험료 및 유류비, 그리고 소량의 비상금을 저축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돈으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여기까지는 서로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만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 후부터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더군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도 안 됐을 무렵 남편한테 3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어서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리고 급하면 일단 이거라도 쓰시라고 제 돈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텐 대출해주는 건 수액일지라도 절대 안 된다고 했었죠. 시어머니가 설령 잘 갚을지라도 안 된다고 선을 그어달라 했었고요. 당시 알겠다는 약속을 받고 마무리했었는데 몇 주 후에 또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휴대폰 가게통 사기를 당했다며 이거 못 내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남편한테 또 징징대셨거든요. 사실 남편이 도와주고 싶어도 가진 게 많이 없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땐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기도 했었고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가게통이라는 사기를 당했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남편을 키웠다 생각하니 지나치기 힘든 일이라 생각해서 어머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씩 5개월만 해드리겠다 하고 꼬박꼬박 보내드렸었죠. 그 5개월 동안에 다달이 생활비를 100만 원씩 타가면서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친구와 국밥을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국밥값을 친구분에게 줬다 하고 친구분은 받은 적이 없다 하고 이 때문에 싸움이 나서 또 남편한테 징징거리셨어요. 결국 남편이 10,000원 그거 뭐라고 줬든 안 줬든 더러워서 내가 줄게. 그냥 그만해. 하고 말하고는 어머님 친구분께 10,000원을 보내드리고 마무리가 됐었네요. 이후 2달이 지나갈 때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고등학생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시댁에 찾아뵙는 게 아니면 못 볼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설상가상으로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난 후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돌아가신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연락을 받자마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0년을 넘게 아파서 먹는 것도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잘못이 없기에 말을 안 꺼내려 했었지만
수중에 50만 원도 없이 장례식을 치른다고 잔뜩 일만 벌여놓은 시어머니가 문제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부조금이 총 250만 원 들어왔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였고 장례식장에만 지불해야 할 금액이 6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상조까지 포함해서요. 장례 보험마저도 들어놓은 지 2달밖에 안 됐고 이미 어머님이 들어놓은 패키지 상품이 리무진에 5만 개 다 들어가 있어 비싸더라고요. 근데 2달밖에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화장 후 묻어드리고 시어머니가 비서까지 세워드렸네요. 이것도 인건비 포함해서 30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례 비용에 거의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나왔고 당시 어머님 수중에는 단돈 50만 원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신불자였기에 보험, 적금 아무것도 없었고 장례식비는 부조금 250만 원을 제하면 다 생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것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발인하러 가는 날 아침 돈이 없어서 관을 못 뺄 수도 있다며 또 징징거리기 시작해서 알게 됐습니다. 결국 남편이 모아놓은 비상금을 탈탈 털어 300만 원을 드렸었고 저도 시아버지이고 제 남편의 아빠라는 생각에 4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장례비 하시라고요. 아버님의 장례식에 돈을 쓴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수중에 돈 한 푼 없으면서 자식들이 다 해주길 바라고 그 말도 마지막 날 급하게 했던 그 태도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아버님을 나쁘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고 마무리까지 잘 해드렸었네요. 그 후로 문제가 없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남편한테 또 대출 몇백만 원을 받아달라 하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할 걸 알기에 남편이 저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남편 폰이 자동 녹음이 되는지라 무심코 들어갔다가 대출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을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이유는 알아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돈이 어디 필요하셔서 근 2년 사이에 대출을 2번이나 받아달라고 부탁하셔? 하고 물어봤었죠. 그랬더니 처음 건 모르겠고 이번 건 아빠 장례를 치른다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답니다. 해서 아니 장례 비용은 우리가 다 내줬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따졌더니 엄마가 그렇게만 얘기해서 본인도 잘 모르겠다 시전을 하더라고요. 이때도 미친 듯이 화가 나긴 했었지만 대출을 알아보다 걸려 해주지는 않은 상황이었기에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돈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 촉이 쌓여서 남편 통장 내역을 확인했다가 결국 터져버렸네요. 여태껏 다달이 3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린 그 5개월마저도. 여기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30만 원씩 드린 이유는 뭐냐고 물었더니 결혼할 때 준 1000만 원이 빚내서 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그 빚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남편과 시어머님이 제 적정선을 넘어버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해서 어제 이혼 서류에 빈칸을 채워 제 사인까지 하고 난 후 서류를 던져주고는 짐을 대충 챙겨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너무 허하고 공허하네요. 남편과의 이혼 때문이 아니라 그냥 허탈하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쉽고 복잡한 마음입니다. 정말 소설 같지만 이게 다 실화네요. 제 마음을 다잡고 싶은데 자꾸만 드는 허탈감과 공허함이 저를 흔드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와 톡을 보내오고 있는데
얘가 진짜 반성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전부 무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고 긴 시간 낭비했다는 생각에 아까워 죽을 것 같고 그냥 허탈감에 자꾸만 무력해지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남의 집 기둥을 뽑아와서 힘들다는데 님은 다 쓰러져가는 집 마당에 풀을 뽑아오셨네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혼 안 하면 말라 죽을 겁니다. 하도 쪽쪽 빨아대서요. 두 번째. 수업료를 많이 들었네요. 허탈하고 아깝다. 뭐가 아까운데요?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을 한 50년은 더 당해봐야 안 아까울까요?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세요. 세 번째.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금전 문제가 심한 시어머니와 똑 닮은 남편이 문제인 겁니다. 염치 없이 돈을 빌리는 시어머니가 문제인 것 같지만 아내가 저걸 다 주게 한 것도 똑같은 행동이에요. 돈을 주는 게 일상이 돼서 그런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저런 상황이 됐을 때 아내가 돈을 준다고 하면 먼저 못하게 막습니다. 네 번째. 돈줄 끊기게 생겼으니 톡하고 난리겠죠. 그걸 반성한 건가 하고 있는 님도 대단합니다. 그 남자 절대 반성 안 해요. 효도하려고 님이랑 결혼한 건데 반성은 뭔 소리래요? 허비한 세월이 아깝네 뭐네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탈출한 걸 축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다섯 번째. 지금이야 시모 때문에 이혼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애절하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남편놈이 제일 문제입니다. 평생 저렇게 문제 일으키는 걸 뒤치다거리 해주니 시모는 앞으로도 저러면서 살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일까요? 님 돈이겠죠. 남자가 잘 쳐냈으면 저 지경까지 안 됐어요. 시부도 신불자에 시모도 비슷하고 조만간 남편도 그리 될 듯합니다. 그 전에 발 빼세요. 돈 벌어서 남의 주둥이에다 다 처박지 말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